버스에서 기절하듯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한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한 한국인 청년은 이 외국인 여성을 계속 지켜보다가 하는 수 없는지 슬금슬금 다가가 그녀를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눈을 뜬 외국인 여성은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여성으로선 생소한 40톤 화물 트럭 기사로 일명 트러커라고 불려지는 일을 하고 있는 다이애나라고 해요. 저는 미국 서부의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지만 대형 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어서 미국 동부도시로 물류를 운송하는 기사이죠. 때문에 무려 3, 4일은 꼬박 먹고 자고 운전해서 가야 하는 대륙횡단 트러커입니다. 20대 후반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저는 오랜만에 장기 휴가를 내고 가족처럼 지내던 마을 주민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황당스러운 사건 때문에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로 가게 되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았던 부부 동반 모임 통장에는 상당히 큰 돈이 모여서 단체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해외여행지는 일본으로 떠나자는 모임 사람들의 투표 결과가 나왔었어요. 약 8명의 인원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기에 모임 총무였던 저는 미국 여행사 중 한 업체와 투어 계약을 맺었고 부부 동반 모임 인원들이 생업을 이어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상세하게 정해진 일본 여행의 패키지 가이드를 요구했었는데요. 비행기 티켓 예약부터 숙소 예약, 심지어는 일본에서의 모든 관광지 일정 계획까지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여행사에 부탁했고 생업이 바빴던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일본으로의 여행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으로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저희 부부 동반 모임과 계약을 맺었었던 미국 여행사 업체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전해왔는데요. 여행사 사장이 직접 전화해서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실수로 일본을 한국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항공권과 숙소 예약, 모든 여행 계획까지 한국 여행에 맞춰 짜버렸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뒤늦게 발견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이없는 실수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분노하기도 했으나 결국 여행의 모든 일정을 책임져야 했었던 부부 동반 모임 총무였던 저는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을 설득해 어쩔 수 없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날 직전까지도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아름다운 일본으로 가기로 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무슨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냐면서 저에게 욕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소수의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항공 여행사에서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며 저를 추궁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매우 신기하게도 이러한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의 불만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살면서 이렇게 큰 공항이 이 정도로 청결한 공항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고 미국의 공항과 달리 바닥에 쓰레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난생 처음 보는 청소전기 자동차로 계속 청소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저희 여행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가난한 나라인 한국으로 도대체 왜 가는 것이냐며 불만이 많았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공항보다 더더욱 청결한 것은 물론 청소전기 자동차와 미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항 내부를 안내해주는 AI 로봇까지 자유롭게 운행되고 있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상당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소수의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그래도 공항만 이런 모습일 수 있다며 끝까지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 나라가 맞다면서 어이없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내친 김에 미국 여행사에서 제안해준 한국 여행 계획은 온통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버스를 타고 아무런 계획 없이 한국을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겠냐며 회원들에게 제안했고 뜻밖의 한국의 부자 나라 같은 모습에 놀라던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그렇게 하자며 조용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탄 저와 회원들은 눈앞에 드러난 버스의 모습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눈앞에 보이는 버스 내부는 미국에서
아예 본 적 없는 규모의 크기와 버스 좌석 전체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 좌석 옆에는 마치 전세기를 탄 듯 좌석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센스 있는 긴급 버튼까지 제작되어 있었고, 심지어 좌석의 시트에서는 간단한 안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는데요. 살면서 버스의 좌석 시트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는 곧장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에게 마사지 시스템을 이용해 보라고 했고, 버튼을 누른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채 아무리 그래도 이런 미친 기술은 반칙이 아니냐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버스에 타기 직전까지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맞다며 억지를 부리던 회원들도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선진국의 나라가 되었냐면서 왜 아직까지 몰랐지라며 일본을 가지 않은 것이 되려 잘된 일이라 하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욱더 굉장한 사실은 버스를 타기 위한 버스 티켓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공항버스에 탑승한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에게 버스 기사님께서는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버스 앞쪽 좌석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셨고,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이러한 한국 버스의 모습에 2차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미국에서도 아직 대도시인 워싱턴, 뉴욕 등 일부 시에서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한국은 어째서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공항에 있던 버스를 탄 것인데 신용카드의 결제 사용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좌석 하단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나버려서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있던 쇼킹한 한국의 미래도시적인 모습에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간단한 회의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아예 다른 한국의 도시로 이동해보기로 했고, 그렇게 아무런 계획 없는 무계획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 뒤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는 정차역에서 내린 저와 회원들은 바다가 보이는 도시인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탑승하게 되었고, 역시나 같은 식으로 고속버스 내부에서도 공항 리무진 버스와 동일하게 굉장히 깔끔해서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타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트럭기사로 일하는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 모두 기막힌 한국의 고속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자는 저희 계획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의했기에 가능했었던 무계획 이동이었죠. 시원한 마사지를 받으며 부산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미국에서 아예 겪어본 적 없는 환상의 시간 그 자체였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처음 와본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조용히 대화로 나누던 저와 회원들은 상당히 긴 버스 이동 시간에 잠깐 잠을 자기로 했고, 그대로 좌석을 뒤로 젖히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는데요. 근데 얼마나 잠을 잤는지 시간조차 모르던 그 순간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인기척이 느껴졌는데요. 어차피 5시간이 넘게 이동을 해야 해서 잠을 깨울 사람이 없었던 저는 그저 꿈이라는 생각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계속 저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소리가 잠결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으로 화가 났던 저는 잠에서 깬 뒤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청년을 쳐다보았고, 한국인 청년은 급작스레 창밖을 보라며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근데 한국인 청년의 지시에 따라 버스 창문 밖을 쳐다본 저는 당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창문 밖으로는 갖가지 쇼핑몰과 음식점, 심지어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보이고 있었고,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에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을 온통 깨워 창밖을 보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약 5분 뒤 버스 기사님께서는 급작스레 버스를 세우시더니 버스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와 동료들은 미국에서 트럭 생활을 하며 드물게 마주할 수 있는 트럭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압박에 기사님이 버스를 세우고 도망치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에 역시 한국도 그러면 그렇지 위험한 후진국이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매우 친숙하게 헬프미 하며 창밖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아직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기에 그저 도움만 청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희 뒤에 있던 한국인 청년은 무슨 일이냐며 황당한 표정을 짓고는 빨리 내리라는 말을 저에게 건네기 시작했답니다. 버스를 훔치려는 범죄 조직이 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라니
저는 순간 화가 치솟았지만 끝끝내 화를 참고만 있었는데 한국인 청년은 자기를 따라오라며 빨리 내리라는 영어를 내뱉고는 저를 밀쳐내고 버스 바깥으로 성큼성큼 나가더군요. 그 후 용기를 내서 버스에서 내린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는데요. 거기에는 미국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크기의 백화점 같은 것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곳을 지나가는 한 외국인을 붙잡고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며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도 말이 잘 통했었던 외국인분은 저에게 이곳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며 자신도 처음 체험하고 굉장히 놀랐던 장소인데 혹시 잠깐 소개를 해줘도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이건 또 무슨 선진국 시스템이지? 라는 생각에 그 외국인을 따라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눈앞에 드러난 말도 안 되는 광경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버스를 다급하게 내려갔던 한국인 기사분께서는 휴게소 벤치에 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심지어 휴게소 내부에는 식당과 쇼핑몰, 심지어는 저 같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시설 자체가 전무하고 그저 용변을 볼 화장실이 전부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최신식 놀이터 시설에 동물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트럭기사로 10년이 넘게 근무했으나 이러한 시설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부부 동반 모임 회원 몇몇은 계속 휴게소에 사진을 찍으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도 쉴 수가 있는 것이었냐며 놀라워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랜 시간 운전하는 화물기사들을 위한 코인 세탁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놀랍게도 단 5분 만에 기사님들 옷의 세탁과 건조까지 가능한 말이 안 되는 편의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시설이 한국에 숨어 있었냐며 지속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휴게소를 소개해주겠다던 외국인은 휴게소 내부에 사우나 시설까지 있다면서 이곳에서 숙식도 가능하다고 했고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그 순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현실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과 돈이 되는 슈퍼카까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한국인들도 차량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한가롭게 휴게소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에서는 간단한 고속도로 휴게소였다고 하지만 이날의 사건으로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은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마을에 사는 이웃들에게 한창 동안 한국에 관해 극찬을 쏟아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 여행을 가는 부부 동반 모임까지 생겨났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휴게소의 모습에 놀라고 있던 저희에게 한국인 버스 기사분은 아마 한국의 도시들은 더 멋있을 것이라며 굉장한 말을 해주셨고 실제로 부산이라 하는 도시에 내린 순간 저와 회원들은 바다와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의 모습에 기겁하고 말았죠.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저와 부부 동반 모임 회원들의 생각을 깊게 반성하며 내년에도 한국의 눈부신 모습을 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